하나 준비했는데요. 그냥 무시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93년부터 악성 코드에 대한 분석을 시작했고요. 그래서 딱 20년 됐습니다. 네, 2013년이니까 딱 20년이 된 상태에서 네, 악성 코드 분석을 원래 뭐 물론 그 전에는 악성 코드라는 이름보다는 컴퓨터 바이러스라는 이름을 훨씬 더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바이러스 분석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는데요. 요즘 들어서는 이제 뭐 당연히 악성 코드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쓰다 보니까 네, 악성 코드 분석의 시작 뭐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93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네, 95년에 분석된 결과물을 가지고 제가 이제 공개용 백신을 하나 개발을 해서 오픈을 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98년에 하울이라는 네, 회사를 창업하게 됐습니다. 하울이 멤버로 활동을 하다가 한 10년 정도 네, 바이로봇 엔진을 직접 개발을 총괄을 했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 보시게 될 PDF 같은 게 어쩌면 단순히 그냥 분석가의 입장에서 접근하신다면 굉장히 좀 까다로우실 수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백신을 개발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당연히 파일 포맷 구조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래야지만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악성 코드를 빠른 시간 내에 디텍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아무래도 강조를 하다 보니까 아마 좀 보시기에는 되게 힘드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이 처음 접하셨다면은. 그렇지 않다면은 나머지 어차피 이 PDF라는 이 껍데기를 벗겨내면은 순수 쉘코드가 되든지 또는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거기까지만 간다라면은 더 쉽게 분석을 하실 수 있을 거고요. 예, 그래서 이제 지금은 네, 전국대 정보보호대학원에서 교수로 활동하고 있고요. 네, 뭐 인카 인터넷에서 이사직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조그만한 뭐 개인 사업자도 하나 있고요. 그래서 누리랩이라는 네, 회사? 네, 모임. 네, 엄격하게 얘기하면 모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예전 하울이 멤버들끼리 모여가지고요. 네. 정보보호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쭉 하면서 술 마시는 그런 모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좀 하다가 보면 이제 뭐 필요한 툴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툴들을 하나씩 만들어서 그냥 인터넷에 공개를 하는 그런 형태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나머지 밑에는 뭐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오늘 설명드릴 부분은 잘 안 보이네요. 네, PDF 파일에 대한 구조와 그에 대한 이해 부분을 먼저 준비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PDF 구조 자체가 그냥 보시기에는 힘드실 수 있어요.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실 최근 뭐 APT라는 이름의 형태로 타깃 공격이 활성화되어 있는 이 시점에서 대부분의 과거 같은 경우에는요, 이런 뭐 사람들이 이메일에다가 뭔가를 주면은 더블 클릭한다는 그 자체가 너무 쉬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는 그냥 단순히 아이콘만 대충 뭐 한글 아이콘 또는 뭐 PDF 아이콘, DOC 아이콘만 가진 EXE 파일만 돼도 사용자들이 그냥 더블 클릭해서 실행해 봤습니다. 이게 문서인줄알고. 근데 지금은 확장자가 EXE만 돼도 뭐 예를 들면은 뭐 기존의 뭐 포털에서 제공하는 웹 메일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EXE 같은 것들이 확장자로 들어오면은 취급을 안 해주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다 차단이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더 해커 입장에서 사람들이 좀 더 쉽게 더블 클릭할 수 있는 방안을 찾다가 결국은 문서의 취약점까지 내려오게 된 거죠. 그래서 최근에는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한글에 대한 포맷 취약점들이 가장 심합니다. 며칠 전에도 또 새롭게 등장했었고요. 근데 물론 외국 같은 경우에는 PDF 취약점이 가장 많습니다. 네, 외국의 샘플들을 본다면요. 물론 기회가 된다면 한 번 더 제가 이제 한글 포맷이라든지 이쪽에 대해서 뭐 강의를 해드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준비한 건 우선 PDF 쪽이 되겠고요. 이 PDF라는 이 취약점을 어떻게 이용해서 악성 코드가 구동이 되어지는지, 그리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분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 거는 PDF가 되겠고요. PDF는 잘 아실 겁니다. 당연히 모든 문서에서 요즘은 이제 디바이스들이 뭐 아이폰, 아이패드, 뭐 네, 일반적인 안드로이드 계열에서도 PDF 같은 것들을 가지고 문서, 네, 뭐 독서도 하시고 일반적인 PPT 포맷을 PDF로 변환하셔가지고 또 이렇게 강의 자료도 보시고 하기 때문에 가장 많이 쓰는 파일 포맷인 것 같습니다. 네, 어도비사에서 만들었고요. 네, 컴퓨터 환경에 관계없이 똑같은 화면을 계속 모든 디바이스에서 제공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파일 포맷입니다. 네, 없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아마 취약점에 대한 공격들도 계속적인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PDF가 되겠고요. 기본적으로 PDF에 대한 포맷을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PDF 포맷은 크게 그 내부 구조에서 본다면 크게 4등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뭐 쉬운 것이 헤더가 되겠고요.
네, 이 부분이 헤더입니다. 헤더라고는 하지만 특별한 건 없습니다. 네, 보시는 바와 같이 PDF에 대한 버전을 기록하고 있는 화면입니다. 그래서 %PDF 1.6이라고 적혀 있다라면은 이게 바로 PDF 1.6, 즉 어도비 아크로벳 버전 7 버전에서 아마 작성이 된 것 같다,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간단한 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가 이제 헤더에 들어오게 되겠고요. 거의 대부분이 바디입니다. 바디가 거의 이 파일 전체의 한 99% 이상을 거의 바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우리가 조금 이따 보시게 될 오브젝트라는 어떤 개념으로 해서 모든 것들을 다 관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오브젝트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좀 이따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거의 99%가 바디로 이루어져 있고요. 나머지 이제 헤더도 거의 1%에 차지하지 않는 부분이고요. 거의 많은 부분, 99%를 제외한 거의 나머지 대부분은 또 크로스 레퍼런스 테이블이라고 하는 이곳에 거의 집중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바디 안에는 오브젝트라는 것들이 존재합니다. 이 오브젝트들이 어느 것이 살아있고 어느 것이 죽어있다는 것을 표시하고 있는 테이블이 바로 이 테이블입니다. 그래서 이 테이블도 봐야 되고요. 나머지 남는 부분이 이제 트레일러라고 해서 거의 꼬리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PDF의 가장 끝, 그러니까 이게 PDF의 끝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은, 또는 이 많은 수많은 오브젝트들 중에서 루트 오브젝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 루트 오브젝트가 어디에 있다라는 것을 표시해주는 단순 그런 정도의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큰 구조에서는 헤더, 바디, 크로스 레퍼런스 테이블, 그 다음에 트레일러라고 하는 이 크게 4등분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우리가 제일 먼저 이제 PDF 파일을 접하게 된다라면은 제일 먼저 봐야 될 부분은 바로 이 트레일러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루트라는 놈이 어떤 놈인지를 체크해야 되는 부분이 존재하고요. 또 이 크로스 레퍼런스 테이블이라고 하는 놈이 어디에 있다라는 것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트레일러 자체에는 바디 쪽에 있는 루트 오브젝트를 찾는가 하면은, 또는 이 크로스 레퍼런스 테이블이라고 하는 위치를 찾을 수 있는 중요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악성 코드들을 접하시게 되면은 실제 이 트레일러 부분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없는 경우라도 동작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거는 단순히 우리가 그냥 PDF를 혹시 열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메모장이든 어떤 것들이든 형태로 한번 열어보셨으면은 거의 대부분이 우리가 읽을 수 있는 형태의 글들입니다. 물론 그 중에 깨진 글들이 보여요. 이런 것들은 사실은 바이너리 데이터인데 압축되어서 그냥 스트림으로 저장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제외한다면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 우리가 눈으로 식별할 수 있는 글들이에요. 즉 일반 텍스트입니다. 텍스트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메모장을 열어서 그냥 오브젝트 찾을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트레일러가 없다 하더라도 이 크로스 레퍼런스 테이블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그냥 PDF 뷰어 같은 입장에서는 얘가 있으면 좋긴 하지만 좀 더 빠르게 접근하고 읽어드릴 수는 있지만, 얘가 없더라도 PDF를 화면상에 뷰잉 해주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봐야 될 거는 당연히 트레일러긴 하지만, 트레일러가 없다 하더라도 악성 코드에서는 PDF 입장에서는 전혀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혹시 당황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PDF 샘플들을 몇 가지를 준비했는데, 오늘 볼 것들에는 이 트레일러 부분이 있습니다. 있지만 없는 것도 한두 개가 끼어있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는 이렇게 4가지의 형태로 부분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좀 더 디테일하게 이제 보는 화면입니다. 사실 이게 이제 앞서 보셨던 그 화면이라면은 이쪽 편, 지금 현재 우측편에 있는 것은 사실 이제 메모장으로 열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메모장으로 이 PDF 파일을 열었을 때 제일 위쪽에 이제 PDF의 버전이 담겨 있는 부분이 이렇게 조그만하게 있습니다. 조그만하게 존재하고요. 나머지 이렇게 표시되고 있는 부분들이 바로 바디에 있는 오브젝트들입니다. 지금 현재는 오브젝트가 하나, 둘, 셋, 4개가 존재하는 상태이고요. 물론 실제 한 몇 메가 되는 파일들을 연달하면 수백 개까지 있습니다. 수백 개, 수천 개까지도 갈 수 있는데, 아주 간단한 것들은 이렇게도 구성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거는 가장 간단한 PDF의 화면이고요. 그래서 요게 지금 현재 바디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요게 지금 현재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숫자화된 이런 테이블이 하나 있습니다. 요게 바로 크로스 레퍼런스 테이블입니다. 어느 오브젝트가 어디에 존재한다는 거, 또 어떤 오브젝트는 살아있다 죽어있다를 표시해주는 그러한 형태의 크로스 레퍼런스 테이블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것이 바로 트레일러입니다. 네. 루트가 어디에 있는지, 크로스 레퍼런스 테이블이 어디에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실 여기 이제 조그만하다 보니까 좀 더 디테일하게 큰 화면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트레일러 부분입니다. 트레일러 부분을 제일 먼저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트레일러가 파일의 거의 끝부분,
지금 현재 보시면은 이게 지금 현재 헥사 에디터로 오픈을 한 상태인데 PDF 파일의 거의 끝부분에 이렇게 트레일러라고 있습니다. 사실 파일을 찾을 때요. 네, 메모장 같은 걸 여셔가지고 트레일러라고 입력해 보시면 돼요. 네, 지금 현재 보이는 이 문자 그대로 찾으시면은 화면상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PDF 파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선은 제가 준비한 PDF 파일을 보게 되면요. 지금 현재 PDF 파일을 오픈한 상태입니다. 좀 더, 네, 제가 크게, 네, 이런 식으로 확대를 한번 해드릴게요. 자, 보시면은 PDF의 제일 앞부분에는 버전이 존재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거는 이제 1.3이라고 적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낮은 버전에서 작성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건 악성 코드이긴 한데요. 자, 우선은 제일 앞부분 첫 번째 줄에 지금 현재 PDF 버전이 지금 현재 출력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 네, 두 번째 줄이긴 하지만, 10 오브젝트라는 오브젝트 글자가 보입니다. 이 오브젝트 글자들이 바로 각각의 오브젝트들을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보시면은 10 오브젝트가 보이고 엔드 오브젝트가 보이죠. 그 다음에 20 오브젝트, 역시 조금 더 내려가면 엔드 오브젝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브젝트 시작들은 저렇게 오브젝트, 엔드 오브젝트 이런 식으로 묶여 있어요. 이게 하나의 쌍입니다. 자, 우선은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제일 먼저 봐야 될 거는 트레일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레일러를 검색 한번 해볼게요. 트레일러는 지금 현재 화면상에서 가장 아랫부분, 지금 현재 보시면은 여기에 있습니다. 조금 확대해 볼게요. 네. 트레일러라고 지금 적혀 있고, 트레일러 안쪽을 보니까 꺽쇠 안쪽에 지금 현재 보죠. 이렇게 꺽쇠 안쪽에 루트가 어디에 있는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루트 오브젝트가 어떤 오브젝트인지. 그래서 슬러시 루트라고 적혀 있는 이 부분에 보시면은 1 한 칸 띄우고 0입니다. 그리고 한 칸 띄우고 R. 나중에 이제 PDF 같은 거를 좀 유심하게 보실 때는 이 숫자 값들을 잘 보셔야 돼요. 숫자 값들을 보시면은 항상 이 숫자 값의 형태가 숫자가 적혀 있고 한 칸 띄우고 0, 한 칸 띄우고 R이라는 형태로 적혀 있습니다. 이 R은 레퍼런스, 참조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항상 링크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루트는 1번 오브젝트다. 이 뒤에 숫자는 그냥 거의 대부분이 0입니다. 거의 고정적인 숫자이고요. 항상 이 앞쪽에 있는 숫자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1번 오브젝트가 참조되어진다라고 했기 때문에 루트는 지금 이제 1번 오브젝트입니다. 나중에 이제 1번을 한번 찾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이즈는 10. 뭐 이건 상관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 줄, 지금 트레일러에서 이 엔드 오프까지가 사실은 PDF가 끝이 난다라는 표현입니다. 엔드 오프 파일이니까. 거기에 보시면은 스타트 XREF라는 글자가 보입니다. 요게 바로 크로스 레퍼런스에 관련된 테이블을 찾는 숫자 값입니다. 거의 대부분 트레일러가 존재한다면 거의 대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트 XREF라고 적혀있는 이 문자열 옆에 있는 16039라는 이 숫자가 바로 크로스 레퍼런스 테이블의 위치 정보입니다. 두 숫자 값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우선은 트레일러 부분이 지금 이제 이렇게 구성된다는 건 보셨습니다. 네, 사실 파일의 거의 뒤쪽 부분이 존재하고요. 물론 없는 경우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일의 뒤쪽 부분에 가서 트레일러가 있는지를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되겠고요. 자, 앞서 보셨던 내용입니다. 사실 트레일러의 루트 10R, 즉 1번 오브젝트에서 시작하고 있다. 루트가 거기서 시작하고 있다라고 표현되어 있고요. 사이즈 10, 스타트 XREF는 지금 현재 16039에 있다라고 표현되어 있고 엔드 오브 파일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트레일러의 구성입니다. 그래서 문서의 시작 오브젝트를 기록하고 있고 상호 참조 테이블의 위치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이게 이제 트레일러의 사실 본 역할이에요. 자, 이제 그러면은 스타트 XREF를 두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루트 먼저 갈 수가 없는 게,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브젝트 중에서는 살아있는 오브젝트가 있는가 하면 죽어있는 오브젝트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루트에 가서 막 찾는 거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 죽어있는 것과 살아있는 것을 먼저 구분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크로스 레퍼런스 테이블 쪽이기 때문에 다음에 봐야 될 거는 바로 이 스타트 XREF에 적혀있는 이 숫자 값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으로 이동해야 될 곳이 16039번입니다. 이거는 16진수가 아니라 그냥 10진수입니다. 10진수로 항상 기록이 돼 있어요. 사실 내부에 들어가는 이런 옵셋 정보값들, 그리고 여기 루트의 어떤 오브젝트의 참조값들, 이건 거의 다 10진수입니다. 16진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10진수로 접근하시면 되겠고요. 16039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예제에서 보시면은
10진수로, 16진수가 아니라요. 10진수로 16039번으로 점프를 합니다. 그게 지금 현재 위치가 네, 여기입니다. 지금 현재 깜빡깜빡거리고 있는 요 위치입니다. 요 위치를 가보면 787이 이렇게 시작하는데 거기를 보게 되면요. 여기입니다. XREF의 시작점입니다. 그죠? 네, 앞으로 스타트 XREF라고 했기 때문에 XREF라고 적혀있는 저 글자의 그 위치 정보가 스타트 XREF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XREF를 이제 찾아가서 봐야 되는데요. 이렇게 보면은 사실 뭔가 뒤죽박죽 섞여 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사실은 이 부분에 가서 그냥 메모장으로 XREF를 찾으셔도 상관없어요. 메모장으로 그냥 열어서 한번 찾아볼까요? 열었고요. XREF를 찾아보면 이렇게 아래쪽에 XREF와 테이블처럼 생겨먹은 요놈이 나타납니다. 물론 트레일러는 아래쪽에 있고요. 거의 트레일러 바로 위쪽에 지금 현재 XREF가 존재하는 형태인데요. 네, 이 부분에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현재 이야기하고 있는 테이블처럼 생겨먹은 이 녀석이 저장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거는 메모장에서 그냥 보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네, 이렇게 하려면 이제 위치가 뭐 16039라고 했던 앞으로 그런 위치로 메모장에서는 이동하기가 좀 쉽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헥사 에디터에서 작업을 합니다. 근데 뭐 괜찮은 헥사 에디터를 써보시면은 이런 뷰잉이 텍스트로 이렇게 보여지기도 하거든요. 지금 이제 16039의 텍스트로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네, XREF의 위치가 지금 이제 16039번이 되겠고요. 그래서 010 자, 여기서 이제 보셔야 될 게 첫 번째 줄, 이제 XREF 다음 줄에 나오는 저 10이라는 저 숫자가 여기에 몇 줄이 있다라는 것을 표시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10줄이 있다라는 거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죠? 10개의 줄이 존재한다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줄부터 이제 해석을 합니다. 해석을 할 때 얘를 그냥 우리가 가상의 번호를 붙이는 거예요. 0번,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가상의 번호가 있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0번 보시면은 0번은 0000에 66535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F라고 적혀 있죠. 이 F와 두 번째 줄 보시면 N이죠. F라고 적혀 있는 것은 사실 죽은 오브젝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F는 죽은 오브젝트고 N이 살아있는 오브젝트입니다. 그래서 0번이라고 생각했던 저 가상의 번호에 해당하는 저 오브젝트는 지금 현재 죽어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하세요. 자, 그러니까 가상의 번호를 우리가 이제 1번이라고 부여를 했다라면은 저 1번에 해당하는 저 오브젝트는 지금 현재 살아있습니다. N으로 살아있고요. 네, 여기가 N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상태이고, 네, 요거는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하면은 이게 몇 개의 오브젝트를 뭐 포함한다 뭐 이런 뜻이긴 하지만 우선은 그냥 무시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보시면은 가상의 1번 오브젝트를 보시게 되면은 17이라고 적혀 있고 2번에 해당하는 놈은 109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 지금 현재 숫자 값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역시 오브젝트의 시작 위치입니다. 이제 각각의 오브젝트들을 우리가 찾아갈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각각의 오브젝트의 시작 위치번이에요. 자, 우선 첫 번째 줄 지금 현재 0번 말고 1번에 해당하는 놈을 보니까 17번이네요. 그러면은 17번 위치로 한번 이동해 볼게요. 물론 10진수입니다. 그래서 10진수로 17번으로 이동을 하면요. 17번 보시면은 10 오브젝트라고 적혀 있죠. 10 오브젝트에 이동합니다. 다시 또 가볼게요. 아까 분에 16039에 있었으니까요. 16039번에서 자, 우선은 두 번째 거 말고요. 한번 네. 1번, 2번, 3번, 4번, 5번 해볼게요. 328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328이라고 적혀 있는 상태인데요. 328번으로 한번 가보죠. 328. 네, 지금 이제 5번 오브젝트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숫자 값이 각각의 오브젝트의 시작 위치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각각의 오브젝트들이 이제 몇 개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요. 1609번으로 다시. 네. XREF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오브젝트. 지금 이제 그러면 딱 보면은 대략 한 10개의 오브젝트가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 그 중에 한 줄이 지금 현재 죽어있는 상태니까 결국 9개의 오브젝트가 지금 현재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오브젝트는 이 PDF는 9개의 오브젝트가 지금 현재 구동 중인 상태이고요.
자, 그렇다면은 다시 PPT로 돌아와서요. 네, 조금 전에 보셨던 참조 테이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가상의 번호를 그냥 부여하는 거예요. 물론 이게 왜 가상이라고 하냐면은 분명히 우리가 1번 위치에 갔을 때 17번 위치에 갔을 때 1번 오브젝트가 있었고 2번 오브젝트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위치에 갔을 때 그 번호가 다를 수 있어요. 번호는 항상 순차적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1번은 아니라 그냥 5번이 그냥 제일 먼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순차적이진 않기 때문에 제가 이거 가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가봐야지 그 오브젝트가 몇 번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선 그냥 첫 번째 줄에 있는 오브젝트, 두 번째 줄에 있는 오브젝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번호들은 지금 현재 그러니까 해당 오브젝트의 시작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나타내는 정보들입니다. 자, 이제 이게 XRF가 이제 모든 오브젝트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있으니까 이제 오브젝트, 우리가 앞으로 봐야 될 오브젝트가 그 트레일러에 보시면은 루트 오브젝트가 1번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제 진짜 1번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과 죽어있는 것을 선별을 했으니까 이 오브젝트들 중에서 이제 진짜 1번이라고 적혀 있었던 오브젝트를 제일 먼저 해석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17번 위치에 있던 오브젝트가 사실 1번 오브젝트였어요. 자, 다시 17번으로 이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17번으로 이동을 하면은 여기가 바로 1번 오브젝트라고 적혀 있었으니까 루트는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이제 이 오브젝트를 해석해줘야만 이 PDF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PPT에다가 1번 오브젝트부터 이제 기록을 해뒀습니다. 사실 이거는 제가 눈에 좀 보기 편하시라고 이렇게 적어둔 거지 실제 PDF는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은데요. 제가 이제 무슨 말이냐 그러면 꺽쇠가 있으니까 꺽쇠 좀 안쪽으로 집어넣고 바깥쪽으로 빼고 뭐 이런 짓을 조금 해놨습니다. 좀 보기 쉽게 하려고. 그리고 슬래시 타입이라고 적혀있는데 사실 여기 엔터키가 없어요. 엔터키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냥 엔터키를 쳐서 좀 예쁘게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 오브젝트들은 뭐가 있냐 그러면은 각 오브젝트는 각각의 성격들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다라는 이런 성격들이 좀 존재하고요. 그리고 내가 누구를 참조하고 있다라는 참조 정보들이 간간히 존재해요. 참조 정보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숫자와 0R이라고 적혀있는 놈들이 바로 참조를 하고 있다는 정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서는 딱 보면은 대략 20R이라고 적혀있으니까 2번 오브젝트를 지금 현재 참조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40R이라고 적혀있으니까 4번 오브젝트를 참조하고 있다는 것을 표시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선 성격이 있다고 얘기했으니까 이 1번 오브젝트의 성격을 보면 타입이 있어요. 이 타입이 카탈로그다라고 적혀있습니다. 그리고 페이지의 레이아웃은 싱글 페이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 성격들을 나타내는 겁니다. 물론 디테일하게 보시려면은 사실 그 뭐 PDF 포맷 자료들을 실제 더 디테일하게 보셔야 되고요. 우리가 악성 코드 입장에서 본다라면은 사실 이런 정보들은 별로 중요하진 않습니다. 이게 악성 코드 이게 이제 화면상에서 표현되어질 때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 분석가 입장에서는 사실 이런 부분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참조에 대한 정보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참조에 대한 정보들을 우선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1번 오브젝트가 페이지스 20R이라고 했으니까 2번 오브젝트를 참조하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오픈 액션이라고 해서 4번 오브젝트를 참조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거 좀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자, 이제 그림을 한번 그려보죠. 그림으로 그린 것이 바로 지금 이제 우측편에 있는 그림입니다. 1번 오브젝트가 지금 이제 2번을 참조하고 있고, 1번이 다시 4번을 참조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저런 화면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브젝트는 항상 이렇게 오브젝트가 있는가 하면은 끝나는 시점에서는 항상 엔드 오브젝트가 적혀 있어요. 그래서 오브젝트와 엔드 오브젝트로 이렇게 묶여있는 이 쌍을 발견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1번 오브젝트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고요. 자, 2번 오브젝트입니다. 2번 오브젝트는 앞부분에 1번에서 지금 현재 파생되어서 내려왔는데요. 1번 파생된 저 2번 오브젝트를 보게 되니까 앞부분에 1번에서는 페이지스라고 적혀 있었어요. 페이지스라고 적혀 있었는데 이제 2번은 그 아래쪽에 하단에 있는 페이지스의 하나의 항목이라는 거죠. 보시면은 뭐 어떤 의미인지는 사실 포맷을 더 디테일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여기서는 그냥 30R이라고 적혀 있으니까 3번 오브젝트가 뭔가 2번 아래쪽에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화면상에서는 2번 밑에 3번이 존재하는 저런 내용이 되겠고요. 3번 오브젝트 볼게요. 3번 오브젝트로 좀 더 디테일하게 내려가 보면은 3번은 이제 페이지스에서 페이지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한 페이지 한 페이지를 나타내는 내용으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미디어 박스가 거기 안에 뭐 0,0에서 뭐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동영상일까요? 뭐 하여튼 뭐 미디어 박스가 있답니다. 뭐 하여튼 뭐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뭔가 이렇게 우리가 보통 PDF나 요즘 같은데 뭐 보시면은 이렇게 메모를 남기거나 이렇게 선을 긋거나 하실 수 있으세요. 이렇게 노트를 남길 수 있는데 그 노트에 관련된 정보입니다. 그런 정보들은 지금 현재 60R과 80R, 즉 6번 오브젝트와 8번 오브젝트에 있다라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3번에 해당하는 오브젝트 아래쪽으로 지금 현재 6번과 8번이 이렇게 파생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위쪽 부모는 지금 현재 2번이었으니까 2번에서 3번으로 내려온 거니까 부모는 2번이다 라고 해서 다시 위쪽으로 가리키는 화살표가 생긴 상태입니다. 별로 안 어려우시죠? 네. 충분히 그냥 숫자만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자, 다음을 보겠습니다. 이번에 6번입니다. 6번 앞부분에 3번 아래쪽에 있던 이 부분인데요. 지금 이제 이 6번을 들여다보니까 6번에는 앞부분에 이제 글 같은 거 남긴 그런 정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역시 타입이 그렇게 적혀 있고요. 서브 타입이 뭐 텍스트고, 그러니까 뭐 메모장으로 뭔가 남긴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름은, 코멘트는 뭐 없다라고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렉트, 네. 뭔가 메모장으로 글을 남겼으니까 대충 메모장의 크기가 있는 것 같고요. 그 위치 정보가 있는 것 같고, 다시 6번의 서브젝트가 다시 7번 오브젝트를 가리키고 있네요. 그래서 6번이 다시 7번. 똑같습니다. 8번도 거의 내용은 같고요. 서브젝트로 9번이 있다라고 해서 8번 밑에 9번이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지금 이게 듬성듬성 보여드리는 것 같지만 사실 제가 보여드리면은 6번 오브젝트 볼게요. 6번 오브젝트의 모든 글의 내용이 다 그렇게 제가 다 캡처한 겁니다. 중간에 끊어먹은 거 없이. 그죠? 6번의 내용이 엔드 오브젝트까지. 물론 이게 한 줄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시는 것과 같이. 한 줄에 있고 엔터키 이렇게 쳐진 이런 상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깔끔하게 보여드리려고 계속 이렇게 엔터키를 쳐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PDF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걸 가지고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7번도 보시면은 7번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되어 있다가 갑자기 스트림이라고 등장하는데 이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부분이 바로 스트림입니다. 이제 7번 쪽을 들어가게 되면은 7번 오브젝트는 랭스가 제로이고 필터가 있는데 이게 바로 압축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압축되어 있는데 그 압축된 게 스트림과 엔드 스트림 안에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압축 이미지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놈을 딱 뜯어다가 압축을 풀어줘야지만 뭔가 정보가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잠깐 깨지는 듯한 보여지는 이런 부분 보시면은 지금 현재 7번 오브젝트가 여기 있죠. 7번 오브젝트가 여기 있는데 스트림이 있고요. 스트림 시작했으니까 여기가 바로 압축 이미지입니다. 언제까지냐 그러면은 엔드 스트림까지 여기까지 요 직전까지 다 압축된 덩어리입니다. 압축된 덩어리가 존재하는 거고요. 이제 엔드 스트림까지가 딱 보면은 엔드 스트림 끝나자마자 엔드 오브젝트니까 7번의 오브젝트가 이제 전체적으로 다 끝난 겁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 같이 스트림에서 점점점 찍어놓은 이 부분이 바로 압축된 이미지가 저장되어 있는 위치이고요. 엔드 스트림과 이제 엔드 오브젝트로 끝이 난 거죠. 9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이즈 0 압축되어 있는 상태고 스트림과 엔드 스트림 사이에 뭐가 있고 엔드 오브젝트까지. 근데 여기서 이제 이상하게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 바로 사이즈 제로입니다. 뭔가 있는데 랭스가 제로인 게 이상하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취약점이 되겠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 해석하는 상에서는 해석이 되어질 필요가 없는데요. 원래는 해석이 안 되십니다. 일반 PDF 뷰어에서 입장에서 본다면 랭스가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뒤에 스트림에 대해서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해석을 하지 않는데 뭔가 붙어 있는 거죠, 지금 이제. 그런 상태가 되겠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이쪽 편은 다 따라온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4번 오브젝트부터 다시 또 따라가 보면은 4번 오브젝트는 타입이 액션이고 /s에 자바스크립트가 있고 뭔가 자바스크립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4번 아래쪽에 JS라는 이름으로 해서 50R이라고 적혀 있네요. 즉 5번 오브젝트가 지금 현재 참조되어지고 있다라고 표현되어진 상태입니다. 자, 5번 오브젝트를 쫓아왔더니 이번엔 랭스가 있네요. 그죠? 앞번에는 랭스가 제로였는데 랭스가 있습니다. 281이라고 적혀 있고요. 파일 역시 필터로서 압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역시 스트림과 엔드 스트림 사이에 뭔가 존재하는 상태이죠. 그래서 저렇게까지 5번까지 완성이 되어졌습니다. 이게 전체적인 PDF의 구성입니다. 이제 다 했습니다.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9개의 오브젝트가 있다고 했으니까 1, 2, 3, 4,
3, 4, 5, 6, 7, 8, 9 9개 그죠? 10개의 오브젝트라고 앞에 사실은 테이블에는 존재했지만 첫 번째 거 필요 없다고 얘기했으니까 최종적으로 9개의 오브젝트가 최종적으로 다 해석되어져서 PDF 내부가 지금 현재 우측편에 보시는 저 그림의 형태로 모든 링크들을 가리키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구조는 다 봤어요. 이제 구조는 다 봤기 때문에 이제 어디를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지를 찾아가야 되겠죠. 자, 이제 여기에서 가지고 이제 뭘 봐야 되는지를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물론 해석은 1번부터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쭉 따라와서 왔는데 다시 1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1번에서 우리가 놓치고 그냥 지나간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이 오픈 액션입니다. 오픈 액션은 우리가 문서를 화면에서 딱 더블 클릭해서 열었을 때 제일 먼저 PDF 이 뷰어가 해줘야 될 뭔가 액션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4번을 쫓아가는 거죠. 4번을 봤더니 네, 요거죠. 4번을 봤더니 자바스크립트입니다. 근데 얘는 직접적으로 자바스크립트를 가지고 있는 놈이 아니고 5번에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JS라고 적혀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자바스크립트입니다. 즉 5번이 자바스크립트다라고 했는데 5번 가니까 뭔가 압축되어서 안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5번 안에 뭔가 존재하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이 5번을 뜯어다가 사실은 작업을 해야 됩니다. 압축을 풀어가야 돼요. 자, 우선은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구들을 한번 따져보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구 중에서 이 압축을 풀 수 있는 도구들이 뭐가 있는지를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집, 빵집, 뭐 윈집 이런 건 아니고요. 네, 일반적인 집의 형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이런 포맷, 즉 필터라고 해서 이렇게 적혀 있는 요놈들은 거의 대부분이 Z 라이브러리로 압축되어 있습니다. 필터에는 종류가 되게 많은데요. 지금 현재 보시는 게 바로 이 필터의 종류들입니다. 여기 지금 제가 디폴트로 해서 이게 가장 많이 쓰여진다. 앞번에 보셨던 Z 라이브러리로 되어 있다라고 했던 그 놈인데 그 놈 이외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 PDF 포맷에서 지금 이제 제가 가져온 PDF 포맷에 나열되어 있는 필터의 이름들인데요. 이렇게까지 다 압축을 해제할 수는 없지만 우선 우리가 다행인 거는 우선은 거의 대부분의 악성 코드들이 이걸로 압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놈 Z 라이브러리로 풀면 될 것 같아요. 우선은 Z 라이브러리로 푸는 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현재 앞번에 보셨던 5번 오브젝트를 우리가 찾아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5번 오브젝트 안에 스트림이 존재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은 5번 오브젝트를 다시 한번 볼게요. 5번 오브젝트는 지금 현재 텍스트로 보지 말고요. 이제 헥사로 한번 보죠. 어차피 찾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파인드 하기를 500 OBJ로 찾으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5번의 시작이라는 뜻이니까 랭스 281 필터 스트림 끝난 여기 X라고 적혀있는 요 부분이 바로 스트림의 시작 부분입니다. 우선 위치 한번 기억해도 우선 잘라버릴까요? 여기서부터 끝까지 제가 그냥 복사를 할게요. 어디가 끝날지 지금 찾기가 되게 애매하니까 우선은 끝까지 컨트롤 C를 해서요. 새로운 파일로 하나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붙여 넣었습니다. 자, 우선은 5번 오브젝트의 스트림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자, 지금 현재 보시는 것과 같이 X부터 지금 현재 제가 오려낸 거고요. 엔드 스트림까지가 끝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엔드 스트림을 찾아보죠. 찾기를 엔드 스트림을 찾으면은 여기 있습니다. 그죠? 여기를 잘라버리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뒤쪽으로 다. 그래서 제가 이 뒤쪽으로 다 잘라서 지웠습니다. 결국은 남는 게 이제 결국 5번에 스트림 이미지가 되어 있고요. 딱 요만큼이네요. 별로 되지 않네요. 자, 우선 저장을 제가 우선 5번이었으니까 5.덤프라고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화면에는 5.덤프라는 파일, 잘 안 보이네요. 5.덤프라는 파일이 생긴 상태입니다. 자, 보시면은 280, 아까 전에 1이라고 했잖아요. 기억하시나요? 요 놈이 지금 현재 281이라고 적혀 있죠. 즉, 사실은 뒷부분에 2바이트를 제가 잘못 붙여놨어요. 엔터키가 사실 있습니다. 엔드 오브젝트 바로 앞단에 엔터키가 있어서 그 엔터키가 지금 현재 포함된 상태인데 상관없습니다. 압축을 푸는 입장에서 본다라면은 시작점만 정확하다라면은 뒤쪽은 어떤 데이터가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281인데 우선 사이즈는 좀 더 붙어있는 상태이긴 합니다만 이제 압축을 한번 풀어볼게요. 압축은 우리가 Z 라이브러리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Z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파이썬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파이썬 쓰실 줄 아시나요? 이제 분석을 제대로 이제 악성 코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분석하시게 되면은 파이썬 언어가 굉장히 심플하고 가장 빠르게 뭔가 작업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그냥 코딩을 해볼게요. 별거 없습니다. 우선은 Z 라이브러리를 쓸 거기 때문에 Z 라이브러리를 임포트 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우리가 파일을 아까 전에 뒀기 때문에 5.bmp라는 파일로 저장을 해둬서요. 네, 오픈을 하고요. 버퍼에다가 읽어드립니다. 그리고 클로즈 합니다. 물론 버퍼에 있는 내용은 다 암호화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거 암호화된 겁니다. 헥사 값으로 막 출력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Z 라이브러리를 풀어야 되니까 데이터에다가 ZLIB로 해서 디컴프레스를 해보겠습니다. 버퍼에 있는 내용은 풀렸죠? 정확하게 풀린 겁니다. 데이터 볼까요? 보이시죠? 네, 데이터가 지금 현재 어떠한 정보가 BAR, PR, 네, 이런 식으로 저장되어 있어요. 자, 이제 디크립션이 됐으니까 이거를 파일로 다시 라이팅을 하겠습니다. 오픈. 5가 디컴프레스, DEC로 할게요. 이번에는 WB로. 데이터죠. 데이터를 썼습니다. 자, 이제 메모장으로 5.dec라는 파일을 열어볼게요. 이겁니다. 아무리 자바스크립트가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자바스크립트가 그대로 있는 거죠.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사실은 이제 보셔서 아시겠지만 PDF는 단순히 이 자바스크립트를 그냥 가지고 있는 하나의 래퍼일 뿐이에요. 겉으로 감싸고 있는 하나의 놈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악성 코드까지 찾아가는 이 과정이 여기에 이제 뭔가 숨어 있는 거죠. 우리가 분석해야 될 대상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조를 잘 모르면은 여기를 뜯어내야 되는 건지 뜯어내지 않아야 될 것인지를 사실 확인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쭉 쫓아왔던 거를 보시면은 실제 악성 코드를 만일 정말 큰 덩치에 막 이미지 막 더 붙여 있는 이런 PDF에서 만일 접근을 하신다면은 이미지들이 거의 다 대부분 저렇게 압축되어서 저장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저걸 다 끄집어낼 수는 없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어디를 봐야 되는지를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지만 그 부분을 볼 수 있는 거고요. 자, 이제 내용을 이제 스크립트를 해석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물론 오늘 주제하고는 좀 벗어나는 부분입니다만 간단하게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되는 건지. 자, 우선 보시면은 네, 저도 뭐 스크립트를 잘 하는 건 아닙니다만 왜냐하면은 이거는 단순히 그냥 자바스크립트가 아니에요. PDF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들을 사용할 수 있는 어떤 함수들을 PDF가 가지고 있는 함수들을 사용할 수 있는 스크립트입니다. 보시면은 app.doc. 이거는 사실 자바스크립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원하지 않는 정보인데 여기서 쓰고 있거든요. 이게 PDF에서 제공을 해주고 있는 펑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진짜 정말 PDF를 따닥 클릭해서 취약한 PDF에서 따닥 클릭하지 않는 이상은 이 정보는 어떤 거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이렇게 우리가 막 동적으로 뭔가 디버깅을 해볼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래서 해석만 우선 해보는 겁니다. 이게 어떤 동작을 하는 것인지만. 네, 모르겠습니다. 사실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대충 우리가 눈에 들어오는 게 아까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우리가 PDF에다가 뭔가 메모를 하게 되면 적혀진다라는 그 부분을 찾아라라고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뭔가 그런 어떤 사용자가 남긴 흔적들을 찾아라라고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것들을 찾아가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렇게 표시했던 거 찾아라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이 아닐까요? 얘가 사실은 타입이요. 7번 위쪽 타입이 어노트라고 적혀있는 요 놈이거든요. 6번하고 8번이 사실은 어노트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얘의 하위에 있는 7번과 9번에 해당하는 놈이 결국 어떤 대상인 것 같아요. 스캔하는 것 같습니다. 얘가. 우선 그런 내용인 것 같고요. 버퍼 볼까요? 버퍼. 지금 현재 버퍼가 아무것도 없는 빈 문자열로 되어 있습니다. 빈 문자열인데 이게 지금 엔터키인데 일부러 악성 코드 제작자들이 그렇게 만들어 둔 것 같습니다. 스캔하는데 그러니까 백신 입장에서 좀 찾기 힘들더라고. 간혹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자, 보시면요. 우선 우리가 눈에 익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 FNC라고 적혀있는 이 부분, EV라고 적혀있죠. 네. 이 부분. 이 줄이 지금 현재 EV라고 적혀있는데요. FNC가 지금 현재 또 아래쪽에서 설명하기를
FNC에다가 플러스 A를 하네요.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FNC에다가 L을 하고 있어요. EVAL이 되는 거죠. 자바스크립트에서 보통 뭔가를 숨겨놓고 뭔가 실행을 하려고 할 때 evaluation 펑션입니다. 그죠? evaluation 펑션이 된 거고, evaluation 펑션이 버퍼에 있는 뭔가를 실행하는 것 같습니다. 그죠? 요게 앞으로 EVAL이니까 버퍼에 뭔가 담기는 거네요. 그죠? 그래서 버퍼가 지금 현재 비어 있었지만 버퍼를 갑자기 얘가 보시면은 어레이에 뭔가 들어온 것 아니 여기 썸에 뭔가 들어온 것 같습니다. 썸에 있는 정보를 스플릿해서 마이너스 부분을 뭔가 잘라내는 뭐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네요. 그래서 막 어레이에 담고, 이 어레이에 있는 정보를 보시면은 어레이에 0x라는 정보를 붙여서 뭔가 캐릭터 코드를 뭐 어떻게 뭐 변환을 해서 버퍼에 막 담고 있죠. 이 정보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죠? 따라서 이 썸을 볼까요? 썸 보시면은 썸은 위쪽에서 아까 전에 뭔가 스캔해서 뭔가 담을 것 같다라고 예상했던 그 부분에 지금 이제 썸이 담겨지고 있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게 9번 오브젝트, 7번 오브젝트와 9번이었나요? 네, 7번 오브젝트와 9번 오브젝트를 한번 보죠. 7번 오브젝트가 지금 이제 압축된 상태로 스트림이 존재하고 있고, 9번도 역시 압축된 상태에서 스트림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7번과 9번을 한번 덤프를 떠서 압축을 한번 풀어보죠. 풀었을 때 뭐가 나오는지를. 뭔가 작업이 또 귀찮아질 것 같네요. 우선은 도구들을 먼저 보고 가죠. 어차피 지금 이제 뜯어내는 작업은 똑같습니다. 뜯어내는 작업은 똑같은데, 우선은 이 PDF들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도구들이 있어요. 몇 가지 도구들이 있는데, 지금 이제 보시는 도구가 이 사이트에서 다운받을 수 있는 pdfid.python이라는 도구입니다. 특징적인 아이디를 찾아준다고 되어 있는데,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네, 안 보이네요. 자, 보시면은 우리가 아까 전에 봤던 것 중에 /JS라고 적혀있던 거, 그죠? 자바스크립트다라고 했던 게 지금 현재 한계가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자바스크립트라는 글자도 지금 현재 한계가 보이고 있으니까, 이놈은 지금 현재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으니까 조금 약간 의심스럽다라는 이런 정보들이에요. 그런 정보로 그냥 이런 아이디,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이런 아이디가 몇 개가 있는지를 체크해주는 도구입니다. 파이썬으로 제작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PDF 구조 어떻게 생겨먹어서 어떻게 뜯어내는지에 대한 정보들을 그냥 쉽게 소스코드로 보실 수가 있겠고요. 똑같은 사이트에서 배포하고 있는 PDF 파서라는 도구입니다. 이것도 PDF 문서에 있는 정보들을 긁어다가 저장을 해주는 도구예요. 근데 사용해보시면 버그가 약간 있습니다. 버그가 있어서, 물론 소스코드는 있으니까요. 파이썬 소스코드가 있으니까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거는 저희가 만든 도구입니다. 분석할 일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런 분석하는 과정을 막 그래프 앞에 보셨듯이 그래프 그리고 막 이런 작업들이 필요했는데 그냥 자동으로 그려주는 도구라는 거죠. 그래서 자동으로 그려주고 아까 전에 보셨던 그런 오브젝트들을 막 자동으로 끄집어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건데, 우선은 제가 7번과 9번을 뜯어내야 되는데 그 뜯어내는 과정을 또 헥사 에디터로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으니까, 자, 우선은 그냥 이 도구를 사용해서 한번 뜯어내 볼게요. 그래서 화면이 좀 까매서 잘 안 보이는 것 같으니까요. 화면을 좀 조정할게요. 속성을 배경을 흰색으로 하고요. 텍스트를 까만색으로. 이렇게 해서 해보겠습니다. 되나? 네. 잘 안 보이긴 하지만, 저희가 지금 현재 만들어서 배포하고 있는 도구인데요. 실제 웹사이트에 가시면 다운받으실 수가 있어요. 최신 버전이고요. 네. 자, 우선은 제가 PDF 닷으로 조금 전에 보셨던 그 분석 대상은 PDF 1번이라고 제가 가져온 샘플입니다. PDF 1번을 가지고 분석을 할 건데, 그냥 엔터키를 치면 이렇게 나와요. 엔터키를 쳤을 때 해당 이 오브젝트들이 깔끔하게 그냥 잘려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오브젝트 1번 레퍼런스는 현재 2번과 4번을 하고 있다. 보시면 2번과 4번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번에는 3번을 레퍼런스 하고 있고, 3번은 6번, 8번, 2번, 6번, 8번, 2번, 4번은 5번을 레퍼런싱 하고 있고, 5번 같은 경우에는 뭔가 스트림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해서 아까 좀 전에 제가 283바이트를 끌어냈지만 사실은 포함된 게 281바이트가 있다라고 압축되어 있고,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겠고요. 6번, 7번을 참조하고 있고,
7번 역시 스트림이 있는데 실제 크기는 요만큼이다 라고 지금 이제 알고 있죠. 랭스를 보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실제 스트림과 엔드 스트림 사이를 보고 있기 때문에 5868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고, 네, 9번 오브젝트 역시 9130이라는 사이즈를 가지고 있다 라고 해서 트레일러 보시면은 루트는 1번이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찾아갈 수 있게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볼 때 루트 먼저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아까 번에 여기에 옵션을 보시면은 루트를 찾아내는 옵션이 있습니다. 이렇게 R 옵션을 주게 되면은 루트를 찾는데요, PDF 1번에 -R을 주면은 루트가 지금 이제 1번이다 라고 적혀 있죠. 그래서 1번 오브젝트부터 보는 겁니다. 오브젝트를 볼 때는 오브젝트 어떤 걸 볼 것인지 1번을 보겠다라고 1번을 엔터 치면은 1번부터 보여주면 돼요. 1번 오브젝트만 딱 뜯어서 1번 오브젝트만 보여주는 거고요. 2번과 4번이라고 했으니까 2번을 보고 싶으면은 2. 네, 2번 나오고요. 앞번에 4번. 네, 이런 식으로 뜯어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이거는 그냥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스트림을 끄집어내는 거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스트림을 끄집어내는 거는 5번 오브젝트 약분에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보시면은 5번 안에 281바이트가 있다고 했고, 압축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압축되어 있기 때문에 압축을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B가 덤프가 되겠고요. 덤프를 5.dmp, 아까 번 했던 5.dmp입니다. 그냥 엔터키를 치면은 그냥 요 281바이트 그대로 저장을 해줘요. 그대로 저장하는데 지금 이제 압축되어 있다고 했으니까 압축을 풀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F라는 옵션을 주게 되면은 압축을 풀어줍니다. 그래서 5.dmp라는 파일이 잘 안 보이시겠죠? 네. 압축이 이렇게 풀린 아까 번에 그 화면인 거죠. 똑같이 7번과 9번도 이런 방법으로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7번과 9번을 풀어볼게요. 7번을 7.dmp로 오브젝트는 7번 압축되어 있으니까 압축을 풀어서 풀었고요. 7.dmp에 저장됐습니다. 9번도 있으니까 9번과 9번 7번과 9번이 저장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제 좀 더 쉽게 헥사 에디터에서 원래 했던 작업들을, 그리고 파이썬에서 Zdrive를 써서 이렇게 압축 해제해야 되는 작업을 그냥 한 방에 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9번 한번 볼까요? 9번. 네, 9번. 9번은 이렇게 생겨먹었고요. 7번 이렇게 생겨먹었습니다. 뭔가 이제 압축이 풀려졌기 때문에 이런 정보들을 볼 수가 있는데, 아까 전에 우리가 봤던 것 중에 마이너스를 스플릿하라라는 자바스크립트 소스 코드 있었죠. 지금 현재 이놈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놈을 지금 이제 잘라가지고 앞에 0x를 다 붙인 다음에 이거를 이밸류에이션 하라라는 정보였어요. 따라서 이놈인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9번입니다. 9번 오브젝트가 지금 현재 이렇게 압축 스트림이 이렇게 생겼는데요. 요걸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9.dmp에 저장되어 있으니까 다시 파이썬을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파이썬을 가지고 우선 파일을 오픈을 해보죠. 오픈 9.dmp니까 버퍼에다가 리드 하고요. 클로즈를 하죠. 자, 이제 버퍼에는 아까 전에 보셨던 이런 정보들이 저장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스플릿하라고 했으니까 버퍼를 스플릿해서 마이너스로 끊어보죠. 끊으면 사실 이렇게 됩니다. 마이너스가 다 사라진 상태가 되는 건데요. 이거를 우리가 가져야 되니까 데이터에다가 담을게요. 데이터에 있는 정보들은 지금 이제 얘가 앞에 0x를 붙여서 다시 쭉 붙인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보를 다르게 또 만들어내야 될 것 같습니다. 포 이렇게 하죠. 아까 썸이라는 놈이 하나 있었어요. 썸? 썸. 상관없습니다. 썸이라고 하고 포 데이터로 그냥 하죠. 데이터에다가 네, 알겠습니다. 플러스 이퀄 i를 하면은 붙겠지? 네. 네, 붙었죠. 사실 0x를 붙여야 되는데 0x를 붙이지 않았던 이유는 어차피 얘를 아까 전에 이밸류에이션 하는 작업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냥 바로 얘를 뭘 할 거냐 그러면은 제가 어디 당했지? 썸에 나왔죠. 썸에 디코딩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헥사로.
뭐가 잠깐 지나갔는데요. 보시면은 쭈르륵 이 글자 위에 디코딩한 그 시점에 R 엔터 펑션 보이시죠? 뭔가 풀렸습니다. 지금 현재 뭔지 모르겠는데 다시 이 정보를 다시 데이터에 담아서요 파일에다가 라이팅하죠. a.js라고 할까? 네, 상관없습니다. 어떤 걸 하든지. fp.write sum fp close. 자, a.js로 저장된 놈을 열어보면요. 자, a.js 요겁니다. 아이고, 텍스트로 해야 되는데 잘못했네요. 썸 디코드를 안 했구나. 아, 데이터를 해야 되네. 그죠? 데이터요. p write 데이터. 잠시만요. 제가 데이터를 또 열었네요. 점 클로즈 fp를 라이트로 하고 fp 라이트로 데이터 fp.close 다시 js를 열면은 그죠? 엔터키가 있고 펑션이 붙어 있고 지금 현재 이거 역시 자바스크립트가 난독화되어 있는 상태예요. 사실 또 이걸 또 풀어내야 됩니다. 풀어서 정보들이 접근을 해야 돼요. 근데 여기에 있는 정보 볼까요? EI 어떤 정보가 지금 현재 EI라고 시작하는 이 정보가 있는데요. 사실은 이 정보는 우리가 아까 봤던 정보줄 중에 하나 있습니다. 7번 오브젝트가 EI로 시작하고 있죠. 그죠? EIO. 그러니까 이게 정보가 두 가지의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해야 되는 케이스 버전이, 그러니까 PDF가 그런 버전이 있는가 하면은, 또는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저쪽 이게 7번으로 접근해서 뭔가 실행할 수 있는 그런 버전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형태가 있긴 했지만 지금 현재 난독화 입장에서 본다라면은 어차피 이놈은 여기 갈로 안에 있는 이 정보들을 다시 또 뭔가 풀어내는 그런 반복적인 과정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PDF를 볼 때는 물론 이제 더 디테일하게 계속 이제 봐야 되긴 하겠지만 지금 또 난독화되기 때문에 더 오히려 혼란스러우실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복잡한 케이스이긴 하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한다는 거 우선 기억을 해두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PDF는 제일 먼저 트레일러를 제일 먼저 들어가서 루트 오브젝트와 스타트 XRF를 보고 어디에 레퍼런스 테이블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레퍼런스 테이블을 가지고 위치 정보들, 살아있는 오브젝트들과 위치 정보들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루트에 적혀있던 그놈으로 가서 이제 쭉 파생해서 이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는 거죠. 그랬을 때 어느 오브젝트를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되는지를 검토해야 됩니다. 검토하고 난다면 지금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오픈 액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쉬운 케이스예요. 오픈 액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쫓아가서 거의 대부분이 자바스크립트입니다. 그래서 걔를 까보면은 자바스크립트가 나오고 압축되어 있다면 압축을 풀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정보들을 가지고 악성 코드를 분석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PDF 악성 코드라고 하면은 PDF는 별거 없어요. 거의 대부분이 이런 식으로 자바스크립트를 안고 있는 케이스들입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은 자바스크립트의 분석으로 다시 넘어가요. 그래서 악성 코드라고 하는 것들은 거의 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조금 쉬시고요. 다음은 SWF를 볼 겁니다. PDF인데 그러니까 플래시 파일을 가지고 있는 놈들이 있어요. 그런 케이스들은 또 어떻게 분석하는 것인지를 쉬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네. 우선 쉬시고요.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장하고요.